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식의 반전들이 긍정적인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유불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긍정적인 반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헌재에서 이제 CCTV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홍장원과 메모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 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반전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홍장원을 둘러싸고 있는 CCTV 지금 이제 조태용 원장이 거의 뭐 목숨까지 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영상은 또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진짜 기쁨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광주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광주가 변하고 있다라는 건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큰 진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 스티커 붙여놓고 돌멩이만 내놔도 돌멩이 당선된다라고 하는 게 광주잖아요. 실제로 돌덩어리들이 얼마나 지금 막 득실득실합니까? 워낙에 그냥 막 머리가 돌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만 해도 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넘치는 게 그런 어떤 사람들을 뽑아놨던 게 광주였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광주가 변한다라는 게 왜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보냐? 지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지역주의만큼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그 친일 논란 아니겠습니까? 친일파의 지금 뭐 자식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도 다 지금 하늘나라 가고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여전히 광주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반일 해가지고 과거로 묻고 있는 게 저게 민주당 좌빨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과거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 지역주의 정말로 우덜식이라고 하는 그거를 끝장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기반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저거 안 된다. 광주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뭐 내가 국민의힘조차는 못 찍겠다.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도저히 국민의힘 못 찍겠다. 그래도 내가 뭐 국민의힘 못 찍겠으니까 이재명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실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는 이번 집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왜?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 몇 명 모였습니까? 10,000명 모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광주에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다면 몇 명이 모였어야 되겠습니까? 광주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맨날 탄핵만 외쳤던 그 조국을 갖다가 조국혁신당 7명, 8명 뭐 이렇게나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 모였어야 되겠습니까? 한 100만 명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광역시에서? 근데 보니까 2만 명밖에 안 모였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광주 분들이 이미 민주당을 버리고 있다. 최소한 찌재명의 이재명만큼은 버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물론 대선에 가서는 야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한테는 못 줘.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그 흐름이 살짝 방향이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중요한 첫 번째 반전이었고 두 번째 중요한 반전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유불리를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어떤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몽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반전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많을 거예요.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계엄이 잘못된 건 맞는데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공수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부지법의 이순영이 됐거나 아니면 또 이제 헌재가 됐거나 하나같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관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조차도 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계몽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법치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번에 저기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하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홍콩처럼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공포감 아니겠습니까? 홍콩처럼 된다라는 게 뭐겠어요? 공산주의가 홍콩을 갖다가 완벽하게 잠식을 해가지고 자유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 홍콩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막 희한찬란한 스카이스크래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경제 금융의 전 세계적인 중심지다라고 했던 그 홍콩이 요즘 홍콩 가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식의 어떤 역동감, 생동감이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다. 법과 질서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도 저런 식으로 무시가 되는데 나 같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공포감을 왜 못 느끼시겠냐고요.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나라를 후손들한테 내 자식한테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중요한 반전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홍장원과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곽종근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홍장원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왜? 홍장원과 곽종근이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 정치인에 대한 어떤 체포 명단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갖다가 뭐 집어넣어라. 그래서 뭐 의결하는 거를 막아라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계엄 반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오바를 해가지고 그런 시기를 갖다가 다 뿌려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 두 가지 주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주축이 거짓을 기반으로 그리고 거짓뿐만 아니라 과장과 그리고 모래를 가지고 기둥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있겠냐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제정신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똑바로 해보고 야 이거 뭔가 허점이 있어 이거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더 증거를 모아 기둥 두 가지 모래로 기둥 쌓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 세울 수가 있냐 여러 가지 단단한 기둥 콘크리트 붓고 이런 식으로 찬찬히 가야지 라고 했으면 안 그렇게 됐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들이라고 돌들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켜가지고 역풍을 맞는 것이고 돌들이다 보니까 허점이 이렇게나 많은 홍장원과 그다음에 곽종근을 갖다가 영웅인 것처럼 막 떠받들고 뭐 주불리 김병주지 뭔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영상까지 막 출연을 시켜가지고 난동을 부렸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뭐 어느 누가 뭐 홍장원한테 무슨 뭐 회유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홍장원도 그렇고 곽종근도 그렇고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장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그 메모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신빙성 문제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메모지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배경, 시간, 장소 이것들이 지금 다 틀리고 있거든요. 홍장원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12월 3일 밤 처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체포 명단을 내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공터였기 때문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받고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죠.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막 적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홍장원이가 오버했던 겁니다. 왜? 자기 딴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했죠. 공터, 장소까지 특정했고요. 뭐 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터에다가 서서 포켓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작성했다.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자기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려고 했던 거. 이것도 자기가 오버를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슨 놈의 공터에 서가지고 국정원장 공간 입구에 있는 그 공터에 서가지고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CCTV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더라.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장원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다고 증언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나한테 AI 수준의 기억력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는 홍장원한테 AI 수준의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AI 수준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다가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본인한테 무슨 뭐 국정원 공간 입구라고 물어봤습니까? 서서 적었다라고 물어봤습니까? 무슨 뭐 포켓에 있는 거 그거를 꺼내서 메모지에 적었다고 물어봤습니까? 본인이 AI 수준의 기억력을 갖고 있는 척하면서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장원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CCTV 다 공개해봐라 이랬더니만 조태용 원장이 지금 막 굴복합니까? 아니거든요. 원래 국정원의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공개를 못하죠. 거기는 이제 그 보안 시설이니까. 근데도 조태용 원장이 헌재가 요청하면 내가 공개하겠다.
제출하겠다. 이게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 당당하다. 내가 진짜로 CCTV 다 봤는데 홍장원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 없다라는 거 내가 확인했어. 이렇게 당당하니까 헌재에서 요청하면 내가 영상 공개하겠다. 영상 제출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홍장원 측에서는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뭐다 뭐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침소봉대하는 거는 본인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홍장원한테 AI 수준의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한 사실만 기억하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본인이 오버해가지고 난리를 쳤다가 망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허점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어거지로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주축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지들이 알아가지고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멍청한 본인들의 돌머리를 탓해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